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에반이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네, 지내다가 네, 왔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에서 좀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강서구에서 영어 논술 네, 교육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한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해 주셨던 그 질문들을 좀 보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최선의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또 강의를 듣고 나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영어 원서로 공부해야 할까? 영어로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모든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상식인데요. 우리가 줌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줌 뜻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줌이요? 그 뭐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렌즈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사실 줌이란 원래 뜻은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하지만 아마 한국 분들 100명 중에서 99명은 모를걸요, 아마 이거는. 네, 미국에서는 zoom 이러면 빨리 확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네, 물론 보다란 뜻도 있지만 이 보다란 뜻은 잘 안 써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ORT 책을 보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동화책을 보면 zoom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단적으로 봐도 영어 교육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육이.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죠? 뭐 일제강점기 이후, 뭐 해방 이후까지 영어 교육 이러면서 이제 왼쪽에는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죠? 영어 문제집.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네. 이제 이게 일반 학원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있는 95% 이상의 학원들은 일본식 교육을 아직 하고 있고요. 더 슬픈 거는 지금 공교육, 그죠? 공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에서도 일본식 영어 교육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뭐 성문 영어 이런 거 하셨죠? 네. 문법을 뭐 한 달, 6개월, 1년 동안 공부해도 도저히 알지 못하는, 너무나 헷갈리는, 이게 완전 일본식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해외 문물이 다 일본을 통해서 다 왔어요. 저희 나라가. 그죠? 왜냐면 지정학적으로 어,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 태평양을 거쳐서 가거든요. 네, 아시죠?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가 있고, 그죠? 하와이와 일본 사이에 괌이 있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일본이 영어 교육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도했던, 일본에서 체계화됐던 영어 교육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네, 한국에 있는 모든 이제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국제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교육 학교들이 다 일본식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영문과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했을 때 되게 힘들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그죠? 한국 영어 교육의 오래된 뿌리는 일본식 영어 교육이다. 네. 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식 영어 교육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성문 영어,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영어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죠?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도 제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는 지금 지금 외고를 특목고를 다니고 있는 외고 학생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걔네들은 잘해요. 어차피 사립 학교를 다니고 특목고를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중학교 교과서를 봐도 우리가 아는 그 물 있죠. 물이라는 단어, 그죠? 원래 영어 발음은 water, 그죠? water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water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단적이네요. 일본식 영어 교육에. 그죠? 미국에서 water 이러면은 알아듣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애들이.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영국식 발음도 아니고 영국식 발음은 water 이렇게 하지만 원래 영어 발음은 water 이렇게 하는데 교과서에 water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 모든 문제집에 그런 일본의 그 잔재가 다 남아 있고요. 교육의 잔재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일반 영어 학원 그죠? 뭐 목동이나 강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법을 일본식 그 영어 교육 문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상위 5%의 학원을 제외하고는 교육이 그래요 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기존 영어 교육이 해답인가요? 그죠? The methods of existing English education are good enough. 이렇게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제 기존 영어 교육의 해답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막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은 기존 이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하지? 영어는 알겠고 교육 알겠고 해답 answer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90%거든요. 영어를 진짜 잘못 배우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막 그죠 미국 가기 전에 공부했었던 방식 그죠 이렇게 그죠 한글로 쓰고 옆에 영어 단어를 쓰고 그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는 그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Problems of Public Education인데요. 그래서 일단 학교 영어 교과서는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가치가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적인 예로 그래도 저 수업에 오는 제 수업은 영어 논술이기 때문에 원서로만 수업하고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주변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와요. 일단 정교회에서 정교권에 있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어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5세, 6세, 7세들이 보는 책들 원서를 딱 보여주고 이제 레벨 테스트를 다 하잖아요.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제 listening, writing, speaking, reading을 다 테스트를 해보면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애들이 엉망이에요. 네. 일단 미국에서 6세, 7세 애들이 보는 책을 딱 보여줬을 때 애들이 해석을 전혀 못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단어만 아는 이게 뭐냐면 기존 영어 학원, 영어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 제 친척 누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강남에서. 네, 이제 물론 영어는 저보다 훨씬 못하지만, 근데 그리고 저 친척 누나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수준이 좀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다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고학년 부모님들 계시는데 어머님들 계시는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 알파벳을 가르치죠. 그다음에 파닉스 그죠? 발음하는 방법, 발음하는 그 방법을 파닉스라고 하는데 파닉스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ABC는 ABCD, EF, G 이런 것만 대충 가르치고 바로 단어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파닉스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파닉스는 3개월에서 4개월은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을 뭐
처음 갔거나 뭐 ESL을 하거나 뭐 미국에 유학을 할 때도 파닉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파닉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발음이 완전 정해지거든요. 근데 공교육에서는 학교에서는 파닉스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알파벳만 가르치고 바로 넘어가요. 단어로. 그죠? 뭐 애플 이런 거 사과. 그죠? 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플 이렇게 발음을 못 하죠. people 이렇게 발음 못 하시죠, 다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애플 이렇게 발음하고 people 이렇게 발음하고 그런 아이들이 제 수업에 와서 발음을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공교육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다 교대를 나오셨지만 교대에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만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실 지금 학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어머님도 계시지만 어머님들이 영어를 가르치셔도 될 만한 수준의 영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네, 그래서 뭐 4학년 뭐 영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초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먼데이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월요일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어떤 수준에 나오냐면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나와. How are you? 그죠?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가면 이제 수준이 갑자기 확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 공교육 그 영어 교육의 갭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던 문법을 갑자기 배우죠. 중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지? 뭐지? 처음 듣는 건데 뭐지? 갑자기 뭐 본문의 영어 그 단어들이 막 길어지고 그죠? 텍스트들이 막 길어지고 막 단어를 갑자기 많이 외우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사실 뭐 초등학교부터 이제 영어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좀 유명한 브랜드 학원들 많이 보내시는데 뭐 2년, 3년 보내도 이제 제가 미국 애니메이션을 틀잖아요. 디즈니나 그죠? 픽사 이런 거 그죠? 드림웍스 자막을 끄고 그죠? 딱 틀면 아이들이 100%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은 20%도 못 알아들어요. 음. 참고로 고3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유명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그죠? 동네 입시하고 영어 입시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100명 중에 98명 이상은 애니메이션을 자막을 끄고 틀면 못 알아들어요. 정말 많이 알아듣는 아이들이 30%, 40%? 네,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로 가서 토익이라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되는 거죠. 또 토익을 해도 토익은 이제 듣기랑 이제 읽기 영역이 있는데 듣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네, 대학생들이. 왜냐면 이게 막 모르는 단어와 모르는 문장과 되게 빠른 스피드로 말을 하니까 되게 혼란이 오는 거죠.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보통 4학년부터 시작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4, 5, 6. 3년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 6년이죠. 그 다음에 고 1, 2, 3. 9년을 했는데 미국 애니메이션, 미국에서 이제 6세, 7세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도 못 알아들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영어 교과서는 여기에 보이시겠지만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가치가 너무 낮다. 쓸모가 없다. 그 다음에 영어권 국가에서 진짜 필요한 영어는 진짜 영어는 학교에서 습득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대부분 다 이제 사범대 나오셨고 영어 교육학과 나오셨는데 좀 심각합니다. 네, 못하세요 영어를. 그런 선생님들도 zoom이란 단어를 아마 모를 거예요. 물어봤을 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틀었을 때 그죠? 저는 몇 퍼센트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정말 많이 알아들으신 분들은 70%? 정말 네
정말 잘 알아듣시는 분들도 70% 이상은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과서, 영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표현들과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들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자, 어떻게 지내? 그죠? How are you? 이렇게 하죠. 미국에서는 How are you 잘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하죠. 그냥 Hey, what's up? 이거도 How are you고 잘 지내냐? Hey, everything is okay? 이거도 잘 지내냐? Okay? Nothing special? 뭐 특별한 거 없어? 그죠? Hey, what's going on?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해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한국 교과서는 그냥 How are you? 조금 더 뭐 하나 더 정도 예의가 있으면 뭐 How is it going? 이 정도? 그 두 개 이외에는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본인들도 대학교에서 사범대에서 영어 교육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what's up, 그죠? what's up 이거는 보통 그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hey what's up, 야 잘 지내냐, 야 별일 없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사실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고 미국 애니메이션에 디즈니 같은 데서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어를 학교에서 습득하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든 영어 교재는 영어권 나라에서 만든 영어 교재와 많은 차이들이 존재해요. 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영어 지금 학교에서 만든 영어 교과서들은 네, 대부분 다 이제 뭐 영어 뭐 사범대를 나오시고 그다음 뭐 이렇게 석사를 하시고 그죠? 잘하시는 분은 박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교재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지만 그 만든 결과물이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인 거죠. 그죠? 미국에서 만든 책이랑 완전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한국어도 완벽하고 영어도 완벽한 사람이 교재를 만드는 게 맞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알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모국어가 한국어기 때문에 영어로만 텍스트를 교과서를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반영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모국어를 가진 아이들의 어떤 그 선천적인 어떤 그 환경을 고려를 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수능을 위한 그리고 학문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중학교 지금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집이나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이 어머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셨을 때의 문제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단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발전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한번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이 있을 수도 뭐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사교육은 어떻냐? 사교육은 그렇다면 사교육은 그래도 잘 되고 있냐? 네, 저는 단연코 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일단은 어머님들이 학원을 막 보내요. 영어 학원은. 그죠? 일단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은 엄청 보내시죠. 그죠? 참고로 사실 영어 논술, 저희 지금 생글 교육은 독서 논술, 그죠? 그 다음에 영어 논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논술 학원 자체가 다른 일반 과목을 다 보내고 나머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수업에 오는 아이들도 한 70%, 80% 이상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학원은 8개, 9개 다녀요. 예. 그리고 일단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높으시고 그러니까 영어 논술을 보낸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고 경제적인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학부모님들이, 제가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이. 물론 그런 아이들도 기존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내신 학원, 그죠? 문법 막 하는 학원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모든 아이들이 이제 제 수업에 오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제 뭐 A1, A2, B1, B2, C1, C2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영어권에서 공식적인 이제 영어 레벨이에요. A1이 제일 낮은 거고 C2가 제일 높은 건데 보통 제 수업에 오는 아이들은 A1, A2가 많고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쉬운 문장을 해석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영작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영작 질문이 어떤 거냐면 친구랑 네가 이번 주에 수영장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이메일을 써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를 5분 안에 10문장을 써야 되는데 애들이 보통 한두 문장에서 막혀요. Hi, how are you? I'm 누구누구. Do you wanna go to swimming? 여기까지는 다 써요. 근데 그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휘나 아이들의 어떤 그 영어 문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PPT를 보시면 미국과 서양 문화의 예의 없이 학습하는 학교 내신 위주의 영어 학원에서는 제한적인 영어 독해만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일단 영어를 잘하려면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영어 학원은 보통 그래요. 일반 입시 학원에서는 자, 오늘 단어 자, 100개야. 자,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 나눠줘. 프린트 다 나눠주죠. 애들은 열심히 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일반 입시 영어 학원들은 다 100%다 문법 문제집을 풀게 하거든요. 네. 뭐 현재 완료, 괄호 안에 이제 맞는 형태를 이렇게 쓰는 거, 그죠? 뭐 시제 관련 문제들, 그죠? 문제들만 계속 풀어요, 애들이. 그래서 have pp는 현재 완료야, 그죠? 그다음에 is는 현재야. do는 1인칭과 2인칭에서 쓰는 거야. does는 3인칭에서 쓰는 거야. 애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원서를 딱 되게 쉬운 원서를 딱 갖다 대면 들이밀면 아이들이 해석을 하나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나 학부모들 상담할 때 그러거든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나는 학생입니다와 나은 학생입니다 둘 중에서 뭐가 맞냐고 하면 나는 학생입니다는 걸 안다고. 근데 나은 학생입니다라는 게 왜 틀린지 문법적으로 설명을 못 한다고. 하지만 나는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어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제가 나은 학생입니다라는 거를 한국 언어적인 용어로 설명을 못 한다고 해서 제가 한국어를 못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니래요. 그 당연하죠. 그죠? 한국어 제가 지금 잘하잖아요.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한국어로 막 PPT를 만들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 너네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문법 용어들, 다 잊어버려도 된다. 아무 필요 없다. 너네들이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뭐, 경험적 용법, 뭐, 그죠? 뭐, 제한적 용법, 뭐, 과거 분사, 그죠? 도치, 이런 거, 너네들 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너네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니? 아이들이 자,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교육에서. 네. 아이들이 이런 걸 학원에서 막 푼단 말이에요, 문제집을. 이런 것들만. 하지만 결과는 영어로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 애니메이션 틀어놔줘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죠?
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 수준의 그 수준 낮은 어떤 아주 얇은 책, 그죠? 30페이지, 4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영어 원서를 읽으라고 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이거 나 못해. 엄마 못해. 나 아빠 못 읽거나 이거. 영어학원을 3년, 4년 다니는 애들이 그래요. 중학생들도 포함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물론 제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교육이 이게 줄어들 수는 이게 작아질 수 없는 시장이구나. 왜냐면 공교육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다 보내고 근데 학원에서는 학원에서는 잘 가르칠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진짜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영어는. 영어는 좀 심각해요. 왜냐면 또 영어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냥 성문 영어,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일반 대학교 나오시고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타일로 영어를 가르치시니까 그냥 이제 그 문법 문제집, 그죠? 맨날 푸는 거, 그 해설지가 있고 답지가 있는 것들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이제 풀게 하니까 선생님들은 편해요. 근데 아이들은 문제집을 막 풀어도 그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만 지나도 3개월 전에 했던 문법들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써놨지만 문법 단어와 같은 단순 암기만 강요한 영어 학습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입시학원에서 배우는 영어 방법으로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거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외가 많아요. 이제 한국 책을 예를 들어도 그 작가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좀 과격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작가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표현을 완곡하게 하셔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되게 추상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시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이게 다 달라요, 작가들도. 한국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고전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전 읽으시면은 이제 한국어로 된 고전, 그죠? 토지, 그죠? 박경리 작가의 토지, 이게 전권이 한 20권이거든요. 시리즈가, 토지가. 근데 20권을 여기서 읽으신 분이 아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책도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어, 이게 읽기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사투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전라도 사투리도 많이 나오고, 경상도 사투리도 나오고, 강원도 사투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작가의 취향에 따라서 한국어지만, 한글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기존 입시학원에서 막 문법을 배워요. 한국화된 문법을 배우는데, 이제 원서는 다 작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미국은 워낙 문화가 다양하고, 그죠? 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 개방된 문화, 열린 문화에서 자라온, 그 미국인들이 쓴 책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how are you 이렇게 안 쓰거든요, 미국 작가들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도알드 달이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 아시죠? 그죠? 찰리 초콜릿 팩토리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뭐, 그죠? 마틸다 이런 거, 그죠? 그죠? 미스터 팍스 이런 거, 그죠? 이제 이런 책이 어려워요. 동화책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뭐 일반 학원, 내신 학원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 학원에서도 1등, 2등 하는 애들도 그 책을 딱 갖다 주면 해석을 한 페이지 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하지만 1시간 반 걸려도 해석을 못 해요. 일단 그 한 페이지 안에
모르는 단어가 보통 10개 이상 나오고 모르는 문법이 막 10개 이상 나와요. 내가 배웠던 문법이 아닌데 이 형태가 아닌데 아이들이 당황하는 거죠. 네. 이런 동일한 흐름으로 애니메이션에도 그죠? 디즈니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작가들이 대사를 쓰는 거잖아요. 성우들이 녹음을 하고 그냥 그 작가, 그죠? 그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대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How are you? 이게 안 나오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듣는 거는 No, Yes, Great 이런 것만 듣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영어 교육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왜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될까? 자, 그래 다음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좀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So then why original English books? 이제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는 뭐 물론 유명한 책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책도 있고 그죠? 모르는 책도 있고 막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책들은 이제 어린이 문학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죠? 이제 초등들이 읽는 책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학원이 없는 거 아시죠?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뭐 그런 학원이 있어요. 뭐 피아노 이런 거 그죠? 뭐 테니스, 골프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있는데 뭐 내신 입시 학원이 없어요. 네. 물론 있긴 있지만 되게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미국은. 왜냐면 일단 미국 초등학생들이요. 책을 엄청 읽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학교 교과서만 읽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이들이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네. 좀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5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책들을 아이들이 그렇게 읽어요. 왜냐면 문화가 그래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어, 미국 학부모님들은 초딩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는 휴대폰을 안 사줘요. 사줘도 폴더폰.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땅이 넓잖아요. 네,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땅이 넓고 일단 미국은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 L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집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가 없죠. 왜냐면 땅이 넓으니까 다그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미국은. 그리고 대부분 다 미국 도시는 그러니까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9시가 되면 모든 곳 9시나 10시 아무리 늦어도 10시 되면 불을 다 꺼요. 그러니까 영업을 다 종료해요. 식당, 편의점, 마트 다. 할 게 없어요. 밤에. 그리고 갈 데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도시는 물론 좀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겠지만 근데 뭐 모든 미국인들이 대도시에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애들 책을 봐요. 할 게 없어서 보는 거죠. 어. 그리고 미국이 한국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냐? 한국이 인터넷이 제일 빠른 거 아시죠? 5G, 그죠? 정말 빠른데 미국은 인터넷이 느려요, 되게. 네, 와이파이도 잘 안 돼 있고 미국에 뭐 사셨던 분들 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 와이파이 다 유료예요. 돈 주고 써야 돼요. 네, 미국은 그 카트 있죠? 공항 카트 그거 다 유료예요. 돈 주고 써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다. 네, 인터넷 그 공공 와이파이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와이파이를 집에다 설치해도 인터넷이 되게 느려요. 진짜 느려요. 심각하게 느려요. 네. 한국이 정말 빨라요. 왜냐하면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이제 인터넷 그 광랜, 그죠? 그 빠른 그 선을 지하에 싣는 게 쉽거든요. 근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사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인터넷 선만 다 깔아놨어요. 네, 뉴욕 같은 데는 이제 인터넷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LA나 뭐 시카고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경적으로 아이들 독서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미국은 초등학생부터 기본적으로 복습하는 건 기본이고 예습까지 해요. 그래서 다들 미국식 교육 그러는데 아이들의 어떤 학습 태도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야 복습해 다음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거 할 건데 예습해서 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아이들이 오잖아요. 초딩들이 그죠? 초등학교 막 3학년, 2학년 애들이 미국 그죠? 미국 그냥 공립학교 그죠?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 아이들이 딱 교실에 오면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은 teacher, I have a question about thi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내가 읽었는데 이해 안 된다고 질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이게 한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거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토론 위주의 수업.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해요. 일단 학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학습을 그 어떤 가이드 해주시는 게 좀 잘못된 게 많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못됐어요. 아이들도 숙제만 하거든요. 학원에서 내준 거, 학교에서 내준 것만 해요. 예습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토론이 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학교로 보내죠. 사립학교나. 네. 왜냐면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는 이제 그죠 거의 한 90% 이상 미국 문화, 서양 문화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도 그렇게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뭐 전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원서를 왜 읽어야 되냐? 독서의 시작이고 영어 교육의 시작이에요. 이제 영어 교육 제가 이제 영어 원서 읽기 전에 이제 미국 문화를 계속 얘기하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이런 책들에 어린이 문학에 미국 문화가 다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미국에서 쓰는 표현들, 미국에서 자주 쓰는 어떤 은어들, 그죠? 막 저희가 막 애들이 요즘에 쓰는 말들이 뭐 야 선 넘네 뭐 이런 거 있죠. 킹 받네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책에 다 있어요. 미국식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막막하죠. 이거를 이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겁을 먹죠. 이거를 어떻게 읽냐. 불가능해요, 사실은. 집에서 하는 거 불가능하고.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이미 하셨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면서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왜 영어 원서로 공부해야 될까? Why should we study English books? 그죠?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 단어가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zoom, 그죠? zoom, 그죠? zoom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빨리 움직이는 거, 빨리 뛰어나가는 거, 빨리 달리는 거를 zoom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영어 교육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이거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영업 기밀인데 영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해요.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일단 제가 아까 기존 사교육이 잘못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어집을 보면 제가 다 보거든요. 애들이 외우는 거를. 그 work, 그죠? work 뭐요? W-O-R-K. 자, work는 일하다. 이러면 땡이요, 땡. 땡, 영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땡. work라는 단어의 뜻이 최소 5가지가 넘어요. 네.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 뜻들이. 그죠? 뭐, 일단 work 일하다
하지만 work 하면 작업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쓰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뭐 workout, 그죠? I just wanna work out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요? 나는 밖에서 일을 하냐? No. workout이라는 뜻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를 영어로 workout이라고 해요. exercise는 조금 막 운동하는 건 맞는데 미국 애들이 듣기에는 얘는 영어를 그냥 교과서로 배웠구나. 좀 이상한데 약간 어색한 표현이에요. workout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뭐 미국 드라마나 보면 미드나 봐도 Hey, are you working ou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지금 운동하냐? 운동하고 있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렇게 활용되는 사례들을 원서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죠?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 추론 능력, 문법 이해력을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작가들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한국, 미국 포함해서, 그죠? 미국은 더 달라요. 이게 문화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그죠? 미국 인구 구성 자체가, 그죠?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죠? 그 히스패닉들이 많아요. 멕시칸들도 많고, 브라질리안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유러피안 아메리칸, 그죠? 유럽계 미국인들도 너무 많고, 그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많고, 아프리카 출신 아메리칸도 많고, 에이지안 아메리칸스,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들, 그죠? 뭐 중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문화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백인들만 미국인이 아니라, 그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미국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일단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중국계 미국인이면 중국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영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표현하는 게 되게 달라요. 그렇게 또 이런 책들을 보면, 원서를 많이 보다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그 시험 문제는 너무 쉬운 거죠. 사실 저희 이제 뭐 유학생들이나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던 아이들,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래전에, 저는 이제, 좀 유명한 회사에 있다가 왔는데,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토익 점수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학파들이 이제, 그래요. 일단, 토익,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술 먹자. 자, 새벽 4시까지 한번 마시자. 왜냐면 내일 토익 시험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술을 덜 깬 상태에서 토익 시험을 보러 가요. 근데 내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몇 개 틀렸냐? 나, 하나. 나 2개. 3개. 너가 3개 틀렸네? 오예. 너가 4개 졌다. 너가 밥 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서를 읽다 보면 학교에서 그 있는 본문들 있죠. 그런 게 너무 이제 쉬운 거예요. 장난치나? 약간 이렇게 되는 수준이 와요. 사실 영어 원서를 꾸준히 한 2년만 읽어도 거의 일단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시험은 일단 다 맞추고요. 그 다음에 영어 원서를 3년에서 3년 반을 본다? 그러면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수능 영어도 다 맞춰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내신을 봐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일단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 오기도 오지만 저는 이제 학교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나한테 이런 걸 가르치라고? 장난치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아이들이. 저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중학생들 물어봐요. 중간고사 끝나면, 자, 어제 영어 시험 있었다며? 너네 학교에 영어 시험 있었다며? 어땠니? 뭐, 틀렸니? 아니요. 쉬웠어요. 그치? 오케이. 진도 나가자. 이렇게 해요. 대부분 다. 뭐, 어려운 거 있었니? 자, 시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나한테 물어볼 거 있어? 영어 너네들 뭐 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아니요, 없어요. 다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너무 이제 좀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독해 능력, 추론 능력, 문법 이해력을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양한 어떤 그 문장들을 경험하다 보면 획일화된 어떤 문장들, 그죠?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원서 읽기만으로도 미국 및 캐나다 등의 현지 문화 수습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원서 안에는, 영어 책 안에는 현지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어 원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미국 뉴스나 영화도 한국어 자막 없이 이해가 가능해요. 어? 리스닝을 공부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진행형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듣기 수업이 따로 없거든요. 똑같아요. 저희가 중학교 때 영어 교육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어머님들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영어 듣기 수업이 따로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교육청에서 하는 영어 듣기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다 맞춰요. 영어를 진짜 못하는 애들도 다 맞춰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던 영어 수준으로 듣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 대부분 다 뭐 이렇게 망하는 애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맞추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언어학적인 측면인데요. 어, 본인이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장들, 그다음에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단어들을 알면 그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영어 원서를 읽지도 못하는데 듣기부터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 애니메이션을 영어 그 애니메이션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되나요? 제 대답은 no예요. no. no. 불가능합니다. 아이들한테 1000번을 들려줘도 못 들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기본 단어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본 표현들을 모르거든요. 그냥 1000번을 들려줘도 저희가 그냥 알아보 듣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느껴요. 예.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파악하고 문장을 파악하다 보면 그 어린이 문학은요, 그 문법이나 단어들이 패턴들이 다 비슷해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미국은 그 아이들 교육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되게 여러분들 뭐 프리덤, 와 자유다,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 예, 이게 아니라 미국은 되게 보수적인 나라예요. 진짜 보수적인 나라고 특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문학을 어, 검열할 때도 검사할 때도 그 교육 부서에서 정말 까다롭게 그거를 검열을 해요. 표현들이나 문장들을 다 보면서. 그래서 보통 어린이 문학들 책들이 다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발간이 된 거, 출판이 된 거는 다 영어 책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 디즈니나 뭐 픽사에서 만든 어 그 영화들 애니메이션의 그 대사들이 원서랑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표현들이. 네. 그래서 영어 원서를 잘 소화해내면 그 수준에 맞는 어떤 표현들이나 비슷한 문장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다 들어요. 자막 없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영어 교육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 영어 못해요. 테스트를 해보고 수업을 해보면 얘 생각보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어머님이 잘못 알고 있으시구나.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아이는 영어 되게 잘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영어 수업을 해보거나 테스트를 보면은 엉망인 경우도 되게 많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요. 초등학생 되게 똑똑하고, 그, 그, 흡수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네.
흡수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조금만 잘 가이드를 주면은 애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 문장 이제 다음 이제 PPT를 보시면은 좋은 문장들을 꾸준히 읽다 보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능력이 자신도 모르게 향상된다. 맞아요. 근데 영어의 가장 기초는 어,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는 거. 잘 읽어야 돼요. 네. 뭐 내일 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뭐 독서논술 뭐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원장 제가 부원장이고 저희 원장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언어학 전공하셨고요. 외대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언어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원장 선생님이랑 원장 선생님 생각하는 그 언어 교육에 대한 철학이 저랑 너무나 많이 맞아요.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영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는 아이들이 잘 듣고 잘 쓸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영어 유치원을 제가 보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신 학부모님도 계신데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 영유를 못 보내가지고 불안하신 분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사실 영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네, 제 말은 6학년 때 시작을 해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굳이 국제학교를 보내지 않으시더라도 영어 그 교육 학습만 잘 가이드를 해주면 아이들이 의외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유 나온 애들은 말하기를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잘하는 건 아니고 말을 잘하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도 영유 나온 애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책을 안 읽으면 말하는 수준이 이제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죠? 이제 TV 뭐 일단 단적인 예로 TV 토론회 보면은 뭐 교수님들 그죠 박사님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는 어휘나 문장의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잖아요. 아,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구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와, 다르다. 그죠? 이렇게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영유를 다니면 너무 좋죠. 그죠? 말을 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하는 그 수준이 책을 읽지 않으면 어, 한, 성인이 돼서도 그 수준에 머물러요. 네. 그래서 그만큼 책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책을 어, 읽다 보면 이제 계속 그게 아이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 문장 어디서 봤는데, 이 문장 아는데 내가 이거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이 질문 이렇게 똑같이 하네? 그러면서 영어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듣고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말하기를 시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일단 읽는 것부터 시켜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어 읽는 게 되면 그 다음에 듣는 게 되고 듣는 게 되면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면 그죠? 우리 이제 다 이제 아기를 이제 그죠? 지금 아이들을 이제 키우셨지만 지금 자녀들이 아기일 때 말 못하잖아요. 그냥 그냥 울기만 하고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아기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그 앵앵거리잖아요. 근데 애들이 말을 하나요? 야 말해봐. 야 너 이제 1살 됐지 말해. 말하나요? 말을 못하거든요. 그죠? 근데 엄마가 계속 말해줘요. 부모님들이 계속 야 이거야 누구 누구야 이쁘지 봤니 하면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러면서 이제 말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참 언어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면은 들을 수 있게 되고 많이 듣게 되면 그 듣는 게 입으로 나와요.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이 되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장문 학원을 보내는 거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학원만 보내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보냈을 거면 이제 그 영어 원서를 읽기를 하는 그런 학원을 보내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싶어요. 굳이 보내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읽을게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은 역사적으로 베트남 외국 작가들의 다고 깊이 있는 문장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영어 원사들은 그죠?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 한 명도 없죠, 그죠? 노벨상 받으신 분 역사적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 평화상 받았죠. 들리시나요? 네, 들리죠? 들리죠? 네. 잠깐만요. 다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뭐 한국 작가들은 노벨 문학상을 아직까지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엄청 많이 받았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벨 문학상들을 받았던 노벨 문학상들 제대로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라의 책을 읽는 게 영어 교육에는 되게 좋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입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영어 원서 보통 50권 정도를 읽으면은 보통 10,000개 이상을 자연스럽게 애들이 습득할 수 있거든요. 야, 단어 이거 써! 막, 그죠? 막, 이거 뭐, 그냥, zoom, 아까 얘기했지만, zoom 이거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써! zoom 빠르게 움직이다, zoom 빠르게 움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제일 쓸데없는 거고, 책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꼼꼼하게. 그래서 한 50권 정도를 읽으면, 일단 수능은 다 맞춰요. 네, 수능 외국어 영역은 다 맞추고, 수능 외국어 영역을 맞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도 다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지금 15권 읽었거든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가 읽었다는 거는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15권 읽었는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넘었어요. 영어 수준이. 한국에서 요구하는. 네. 그래서 제가 심심풀이로 올해 작년 수능 문제집 수능 문제집 인쇄해가지고 수능이라고 안 하고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제 걔는 이제 나이가 중1인데 수능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그 수능 기출 문제집을, 일단 듣기는 다 맞추고요. 듣기는 다 맞췄고, 독해를 3개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야, 이거 왜 잡인 줄 알아? 네.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참, 이게 원서 교육을 하는 게 참 좋은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외국 영역에서 요구하는 단어 수준이 약 5,000개다. 네, 5,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단어 수준이. 뭐 지금 뭐 우선순위 0단어, 그죠? 여러분들 뭐 능률 복화 이런 거 좀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원서를 한두 권 읽히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 학부모님들 다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서를 꾸준히 읽다 보면은 진짜 미국에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영어 자소 서까지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레벨이 낮은 아이들은 영작을 하지 않지만 레벨이 조금 중급 이상 되는 애들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줄거리와 느낀 점을 영어로 써야 돼요. 그걸 안 내면 집에 못 가요. 네. 근데 애들이 다 지금 써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걸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하다가 지금은 다 써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로 서로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서로가 더 편하고. 제가 문법 설명도 영어로 해요.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그러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좀 오케이, I got it. 이렇게 보면 애들이 넘어가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되게 똑똑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은 되게 멍청하거든요. 그, 이거는 이게 비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애들 자체가 좀 똑똑하진 않아요, 애들이. 물론 천재들이 있죠. 소수의
소수의 천재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되게 좀 총명해요. 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영어 원서 읽기는 영어 학습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죠? To read English books is the best and efficient way of learning English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와,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자, Q&A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제가 취합을 한 결과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1번 지금 영어학원을 지금 보내지는 않는데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막막합니다라고 되게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막막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충분히 교육할 수 있어요. 뭐냐면 뭐 ORT 뭐 이렇게 많이 하신 저는 한국에서 왜 ORT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 옥스퍼드 뭐 출판사에서 만든 책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 그 교재 그 이름인데 ORT가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은 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좋은 책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좀 무명의 작가들이 쓴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좋은 책들이. 근데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셔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획일화된 어떤 사고방식은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의 분위기가 되게 좀 열린 문화가 돼야 돼요. 야, 너 공부해. 자, 단어 외워. 이러면은 저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정말로 아이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영어 공부를 좀 하길 원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학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휴대폰 스탑하시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TV 끄시고 네 거실에서 같이 아이들은 이제 너 이거 해 영어로 한번 읽어봐 본인도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야 방에 들어서 공부해. 사실 저는 그 폭력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습 폭력이에요. 나는 내가 어른이니까 할 거하고 너는 공부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미국 문화를 떠나서 이런 교육 방식은 아이들한테 정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애 중에서 한두 명 정말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책을 잘 읽지?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물어보면 1번 집에 TV가 없어요. 2번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잘 안 해요. 3번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막 질문을 막 해요. 왜냐면 TV도 없죠. 스마트폰도 잘 안 하죠. 이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부모님들도 책을 보고 그죠?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보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초등학생들 스마트폰 중독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탓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시는지. 네, 하루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야, 엄마는 바쁘니까, 아빠는 바쁘니까 그거 다 핑계거든요. 저도 바빠요. 저도 되게 바빠요. 네, 근데 저는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거든요. 전 책을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SNS도 카톡만 하고요. SNS 잘 안 하고요. 유튜브도 잘 안 봐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음. 책을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의 개발을 위해서. 저도, 학원 강사지만 정말 이 분야에서 한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까지는, 저 정도는 저처럼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TV를 당장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TV 있는 걸 뭐 좋은 TV를 샀는데, 그죠? 산지 막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TV를 좀 끄자는 얘기죠. 제 말은. 그죠? 같이 TV를 끄고, 그죠?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그죠? 일상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막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이 좀 어렵지만 습관이 들면 되게 쉬워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원서를 지금 당장 읽힐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학부모님들이 영어를 원서를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읽히는 건 불가능해요. 네. 하지만 영어 교육을 정말로 좀 하시고 싶다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영어 학원을 보낼 필요 없거든요. 5학년 때부터 보내면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입시학원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일단은 단어 학습을 먼저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단어 뭐 work, 일하다, 뭐 TV, 텔레비전, 뭐 eat, 먹다 이런 거 말고 단어.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배우는 것들. 그죠? 야채 이런 거. 그죠? 자, 파가 영어로 뭐예요? 파. 모르시죠? 그죠? 감이 영어로 뭐예요? 모르시죠? 그죠? 귤이 영어로 뭐예요? 모르시죠? 자, 지렁이가 영어로 뭐예요? 들어본 것 같죠? 모르시죠? 자, 진해 영어로 모르시죠? 그죠? 올챙이 영어로 뭐예요? 모르시죠?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네, 매미 이런 것들, 그죠? 매미 영어로 뭘까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죠? 제비, 독수리, 매, 그죠? 두루미, 그죠? 이런 것들 가르쳐야 돼요. 네, 발음은 네이버에 영어를 스펠링을 치면 발음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발음 듣기에서. 그렇게 아이랑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네. 이 단어들만 잘 습득해도, 영어 교육에 정말 좋아요. 책 읽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문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부터, 단어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팬다, 새끼 팬다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베이비 팬다일까요? 아니죠. 네. 자, 이게 한국 영어 교육, 그죠? 해방 이후부터 이어진 한국 영어 교육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아이들도 몰라요. 네. 팬다, 새끼 팬다는 영어로 cub이라고 해요. cub. C-U-B. 네. 이제 얘가 새끼 팬다예요. 영어로. 네. 처음 알았죠?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은 책을 읽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단어부터 하세요. 단어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책도 되게 얇은 책을 일단 몇 권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거를 일단 근데 쉽지 않아요. 읽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단어 정리된 거 그죠? 야채, 과일, 그다음에 새, 그죠? 그다음에 뭐 문구류. 자, 샤프가 영어로 볼까? 샤프가 영어로 뭐예요? 샤프 아니죠. 샤프는 영어로 메카닉 펜슬이에요. 처음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영어 학원이 입시 학원이 잘못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일단 아이들을 그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학생들을. 아, 얘가 한 명 오면 내 매출이 이렇게 되고, 내 뭐 관리비, 너 운영비를 빼면 이 정도 남겠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어머니들한테 상담해 가죠. 최대한 오래 다니셔야 된다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영어는 3년 반이면 끝나요, 사실은. 뭐 되게 할 게 없어요, 사실. 영어라는 게. 그래서 학원을 다니실 때, 고르실 때도 제 학원 오라는 말씀은 아니고, 멀잖아요. 오지 마세요. 멀어요. 오지 마세요. 네. 네, 오지 마세요. 멉니다. 네. 그리고, 학원을 고르실 때 선생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만 잘 체크하셔도 학원을 고르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읽기를 이제 좀 책을 이제 파닉스가 되는 이제
영어를 발음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책을 제가 뭐 추천을 해드릴 게지만 지금 보는 책도 좋아요. 근데 이게 한국 문화상으로 빨리빨리 하시면 안 돼요. 한 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죠? 이거를 빨리빨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언어 능력이, 영어의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 그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 수준에 있는 다른 책들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하루아침에 뭐 사피엔스 이런 걸 읽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플라톤의 국가론의 그 영어로 읽을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셰익스피어의 그죠? 뭐 오대 비극을 읽을 수 없어요. 네. 욕심이시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거는 한 권을 최소 10번은 읽히게끔 꼼꼼하게. 네. 네, 그래서 이 표현 너 기억나?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빨리빨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영어 교육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천천히 하루에 한 페이지 읽어도 아 너무 잘했어, good job, great job, 진짜 잘했다, 와 엄마는 못 읽는데 너는 한 페이지 읽었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언어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읽지 말라고 해도 영어책을 읽어요. 네. 그 영어책이 되게 재밌거든요. 표현이 되게 직설적이고 그림도 되게 재밌는 그림이 많고, 그리고 나중 되면 이제 애들이 심심할 때, 할 거 없을 때, 쉴 때 영어책을 볼 거예요. 네.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최소 6개월은 해야 돼요. 얇은 책들을. 그리고 영어는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부터 발음을 시작해도요. 23살 이전까지는 발음을 늦게 해도 다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영리하다고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초등학생도 빠른 거예요, 사실은. 발음은. 그러니까 너무 발음을 똑바로 읽는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를 포인트 하시면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대충 그냥 비슷하게 읽으면 잘했다라고. 발음 교정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 원서, 영어 영상 병행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네, 효율적일 수 있는데 영어 영상도 쉽지 않거든요. 빨라요, 대사가. 저 같으면 책만 읽힐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자식이 아직 없지만, 저는 일단 책만 읽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한국어 더빙을 보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 너무 자주 한국어 그 자막이나 보여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본인이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어를 위주로 공부를 해라, 그죠? 학습을 시켜라, 그죠? 그런 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캐치를 해. 내가 이거 외웠던 건데? 이거, 내가, 이거, 어? 무, 내가 이거, 버섯, 피망,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그러면 자막을 한국어 자막을 꺼보고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물론, 그냥 중요한 거는 계속 단어를 계속 해야 돼요. 외국 영화 만화 주제가를 엉망으로 부르는데, 네, 주제가는 의미 없어요. 네. 주제가는 의미 없고, 근데 뭐, 아이가 좋아하면은, 뭐, 이렇게 뭐,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중고등학생들은 일단, 이게 깨기가 힘들어요.
이 본인들의 고정관념, 저도 이렇게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제 수업을 다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해요. 근데 본인들은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 저한테 다 깨지죠. 뭐야, 너 전교 1등이라며. 근데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해? 장난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기존 그 영어학원 그 문법에 세뇌가 돼가지고, 깨트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문법 일반 내신 학원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약간 좀 취미 너의 영어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해서 한번 읽어볼래? 괜찮은 것 같아. 너 영어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좀 그래 뭐 나 영어 잘하니까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교육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어요. 이미 아이들한테 그 기존에 했던 영어 교육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이상이 되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 그냥 이제 영어 원서를 조금 시간 날 때 그리고 좀 머리 식힐 때 보는 걸로 좀 유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막 되게 두꺼운 책 주지 마시고 얇은 책으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의 답은 제가 다 한 것 같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뭐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본은. 네. 그래서 파닉스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뭐 L 발음, R 발음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F 발음, P 발음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읍 발음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본인도 발음을 못 하는데 아이한테 발음을 강요하는 그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파닉스에 너무 이미 두지 마세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하셨거나 살다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단어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 그죠? 네 언어는 독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영어를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어 대기업에 대기업에다 일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삼성이나 LG나 그죠? 저 외국계 기업이나 그죠? 잘 가서 그죠?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회사들에서 원하는 인재는 한국어도 완벽하고 영어도 완벽한 인재를 원해요. 그래서 어설프게 뭐 국제학교를 보내고 어설프게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한우리 그다음에 뭐 플라톤이던 논술학원 있죠. 그 논술학원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문제집 풀어요. 그냥 문제집. 애들 문제집 풀어가지고 책 못 읽어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원을 보내세요. 그게 중요해요. 모든 과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브랜드를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뭐 맛있나요? 저는 맛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정말로 유명한 바리스타가 하는 커피를 마시거든요. 네. 네. 그런 커피가 맛있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 철학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네. 매일 1페이지씩 영어 본문을 낭독하고 도움 됩니다. 네. 한 페이지씩 영어 본문 낭독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어 발음에 가장 좋은 거는요. 유튜브에 자료가 되게 많아요. 영어 원서들, 그 유명한 것들은. 그래서 최대한 흉내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거. 따라 읽는 거. 뭐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던 10페이지씩 할 필요 없고요. 한 페이지라든 두 페이지라든 최대한 원어민과 비슷하게 흉내 내는 거. 그죠? 따라 부르는 거. 노래도 똑같잖아요. 가수들 흉내 내면서 노래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영어도. 그러니까 발음을 내가 똑같이 해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뜻을 몰라도요. 뜻은 알아야 되는데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낭독하는 거는 이제 발음 그냥 뜻을 모르고 낭독하는 건 이제 발음에 도움이 되고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울렁증을 좀 극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뜻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 더 있어요.
자, 본인이 영어를 할 때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미국인이야. 난 미국인이야. 나는 교포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들어가면 일단 50%는 먹고 들어가요. 알겠죠? 대신에 본인이 미국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한국식으로 막 쪼으면 안 되겠죠? 본인이 미국인이라고 하면서 막, 야, 뭐해? 야, 똑바로 막, 미국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외식할 때도, 뭐 먹을래? 야, 우리 이거 먹으러 갈 거야. 토달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미국식 아니고, 이거 미국인 아니고, 그죠? 어, 뭐 먹고 싶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뭐, 큰애는 이걸 먹고 싶어 하고, 작은애는 이걸 먹고 싶어 하고, 그죠? 우리가 의견이 다른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먹으러 갈 텐데, 괜찮아? 이게 미국식이에요.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존중감을 느껴요. 네. 아이들 정서 발달에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소한 거 다. 우리 여기 갈 건데,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었어? 이번 주 주말 여기 갈 건데, 가고 싶은 데 있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이게 미국식이에요. 정서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나, 그리고 사고력 발달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어 할 때는, 우린 미국인이야. 근데 미국인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 미국인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정말 효과가 커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안 만나고 일단은 한국 음식도 안 먹었어요. 좀 독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좀 단기간에 영어를 빨리 습득했던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본인의 한국인, 실제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LA 한인타운이나 뉴욕 한인타운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미국에서 20년, 30년 사셨는데 영어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충격이긴 한데 그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영어가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의 문화 있잖아요. 한국 문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이란 나라 안에 있지만 그래도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 어떤 방식을 미국식으로 바꾸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수학이나 다른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도 학습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에 대한 모든 방식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배울 점은 참 많다고 생각해요. 미국 어떤 교육은 가치관도 그렇고. 네,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저는 빨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뭐 지루하시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